프랜차이즈 오너 박지연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 건강한 다이어트 2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수요일 줌 미팅에 함께 할 건데요. 바로 저탄고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니스티는 다이어트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누이 유니스티 알아보시면서 들으셨겠지만 유니스티는 그 헬스푸드, 헬스케어, 메디컬 푸드로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와 그 메타볼리즘이라고 하죠. 그 신진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탄고지 다이어트? 유니스티가 다이어트 회사인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유니스티는 다이어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단순히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을 억제하고 그래서 다이어트,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왜 살이 찌는지 그 원인을 고쳐주고 내 몸이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주는데 그 초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단순히 지방을 빼주고 지방을 분해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왜 내 몸 안에 지방이 쌓이는지 그 원로적인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우리 이다희 엄내사장님께서 저탄고지에 대해서 파헤친다라고 이렇게 프로모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좀 흥미진진한 우리 몸 신체에 관한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유니스티 사업을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까요? 자, 저탄고지 다이어트는요, 말 그대로, 지방은 높고 탄수화물을 낮은 식단을 바로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LCHF라고 하죠. Low Carbohydrate, High Fat. 탄수화물은 낮고 지방은 높은 그걸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원치 않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빠르게 태우는, 연소시키는 건데요.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를 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렇게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잠을 자고, 활동을 하고, 지금 저는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 강의를 듣고 계시죠? 이 또한 다 에너지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살아가는 건데요. 바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건 바로 이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3대 영양소를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하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런데 이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건 바로 탄수화물과 지방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신체 구성하는 요소예요. 우리 단백질 먹으면 왠지 에너지를 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내는 것보다 이 머리카락도 여러분들 단백질로 구성된 거 아시죠? 엘라스틴 케라틴. 손톱도 단백질로 구성된 거 아시죠? 우리 뼈대,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게 단백질이고 탄수화물과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저탄고지 이거는 그동안 우리 몸들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연료 시스템을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꿔주는 다이어트가 바로 저탄고지 다이어트입니다.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를 하면요.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그런데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전에 우리가 뭔가 탄수화물을 계속 넣어줘서 지방이 타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익숙해져서 좀 살도 찌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난번에 1탄에서 비만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첫 번째는 영양의 불균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거는 우리 몸에 쌓이는 영양 성분이에요. 몸에 쌓이는 영양 성분만 많이 먹어주고 이거를 태워줄 수 있는 연소되는 영양은 잘 먹어주지 않아서 이게 불균형. 뭐예요, 그게?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이게 맞지 않아서 우리가 살이 찐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역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몸에 계속 쌓이다 보니까 축적이 되다 보니까 막혀서 대사가 잘 안 돼요. 대사를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게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호르몬의 불균형이라고 하면서 렙틴과 그렐린 호르몬을 말씀했었어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뇌에서 위에 신호를 보냅니다. 배고파, 배고파. 그게 바로 그렐린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배가 부르겠죠? 그럼 그만 먹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렙틴 호르몬이에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때 일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 호르몬인데요. 이 그렐린 호르몬과 렙틴 호르몬, 그다음에 인슐린 호르몬이 비만과 관련된 3대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 호르몬이 균형이 잘 맞아야 나의 그 몸의 세팅 포인트가 낮아져서 살도 안 찌고 요요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팅 포인트가 잘 안 맞으니까 우리가 요요도 오고 살이 계속 찌려고 하고 살을 빼도 살이 계속 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호르몬이 균형이 잘 맞춰지면 몸의 세팅 포인트가 낮아져서 살도 빠지고 내가 조금만 살이 쪄도 다시 빼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거죠. 내 몸이. 이 균형을 맞으면.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호르몬은 바로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당뇨와 관련돼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당뇨 환자분, 인슐린 주사도 맞고, 인슐린 분비에 관한 게 바로 당뇨여서 혈당 관리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인슐린 호르몬은 굉장히 다이어트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고 해요. 1탄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죠. 인슐린 호르몬은 다이어트 방해 호르몬, 지방을 저장시키니까. 그리고 살을 찌우는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지방을 태우는 호르몬을 멈추게 하는 게 인슐린 호르몬이고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어서 결국 뚱뚱해지는, 살이 찌는 결과를 낳게 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자, 인슐린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했어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바로 이 음식이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포도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포도당으로 바뀌면 이 포도당이 우리 각각의 세포 안에 혼자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포도당이 혈당이 둥둥둥둥 떠다니면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이 인슐린이 이 그 음식 소화되어서 포도당으로 바뀐 걸 인슐린이 손을 잡고 세포로 데려가서 여기 밑에 그림 보이죠? 힘들게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게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어주면 포도당으로 바뀐 게 세포로 들어가서 이게 바로 에너지로 발산이 되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슐린 호르몬이에요. 인슐린 호르몬이 없으면 에너지 나올 수가 없어요. 세포 안으로 이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인슐린도 우리 몸 안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기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으면, 많이 있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식을 계속 많이 먹으면 포도당으로 많이 변하겠죠? 많이 변하면 혈액에 포도당이 많이 둥둥둥 떠다니겠죠? 그러면 인슐린도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인슐린이 각각의 세포에 포도당을 넣고 남은 포도당이 있겠죠. 남은 포도당이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어서 우리가 비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수치가 꾸준히 계속 높은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 상태라고 하는데요. 자,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뭔가 탄수화물 섭취를 해요. 특히 밥 같은 거, 빵, 밀가루들 많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들 좀 생각을 전환할 게 뭐냐면은 탄수화물 하면 이런 밥이나 밀가루, 빵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야채, 채소 같은 것도 탄수화물이고요. 과일도 탄수화물이에요. 우리 주변에 탄수화물 아닌 것 같은 게 탄수화물인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먹는 음식은 다 탄수화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탄수화물 섭취를 하면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된다겠죠?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이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넣어줘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발생이 되죠. 우리가 활동도 하고 잠도 자고 다 호흡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당을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
우리는 이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기 전에 포도당을 다 쓰게 되면 우리 뭐 당 떨어졌다고 하죠. 당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 어떻게 돼요? 과자도 먹고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다 이렇게 먹죠. 이게 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 탈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인슐린은 이거를 지방세포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이 사이클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쭉 올라갑니다. 포도당이 올라가면은 혈당이 포도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분비돼요? 인슐린도 똑같이 분비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당은 빠르게 급격히 떨어져요. 당 떨어졌다, 당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또 섭취하면은 또 포도당이 쭉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슐린은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아요. 인슐린이 다 소화되고 다 모든 일을 마치려면 최소 4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포도당은 4시간도 걸리기 전에 다 떨어지니까 우리가 뭔가 음식을 섭취해 주는데 그러면 당은 또 올라가고 인슐린도 계속 올라가겠죠. 이게 내 몸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게 바로 인슐린은 떨어질 새가 없잖아요. 계속 위에 있잖아요. 포도당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예요. 고인슐린. 계속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자, 이분은 벤자민 빅맨 박사라고요. 이분 구글링해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분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천연 물질로 비만과 당뇨를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한 몇 년 전에 MBC 스페셜에서 그 지방의 그 누명해서 이 비만과 당뇨와 지방에 관해서 연구를 발표한 거를 그 MBC 스페셜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유니시티 연구진이잖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분들이 유니시티를 만들어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몸을 여기 보세요. 이거는 제가 63빌딩에서 이분이 직접 오셔서 세미나 할 때 제가 직접 가서 듣고 사진 찍은 건데요. The Fuel We Burn. 우리 몸을 태워주는 연료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인슐린, 저항성, 고인슐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현대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죠. 의료 기술도 계속 발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대가 갈수록 난임 환자는 계속 많이 생겨나고, 심근경색, 뇌경색, 심장질환 환자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당뇨 환자도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관절염에 걸린 사람도 많이 생겨나고, 왜 암 환자도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가? 이거를 왜 이렇게 이런 환자들이 많이 생겨나는가 연구를 했더니 바로 원인이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계속 위에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난임, 당뇨, 관절염, 암 환자가 많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바로 뇌졸중, 비만, 염증, 그다음에 지방간, 암,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인슐린 관리만 잘해도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 벤자민 빅맹 박사님께서 연구를 하셨고 또 그때 세미나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특히 요즘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나이가 많아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리든 많든 여기 있죠. 알츠하이머 치매, 이거 된 에이지, 나이보다도 인슐린, 그러니까 나이, 교육, 뭐 교육을 고학력이냐 저학력이냐 그런 거 상관없이 생활 습관 상관없이 유전체의 성질 상관없이 인슐린이 많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면 알츠하이머 치매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뭐라고 하냐면요. 제3당뇨. 인슐린이 많아서 제3당뇨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슐린 케어를 잘해야 이 치매도 안 걸리고, 치매 걸리는 게 저는 굉장히 두렵고 겁나거든요. 그래서 이 인슐린을 관리를 하면은 치매도 잘 안 걸리고, 특히 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을 검사를 했더니, 인슐린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먹어주는 영양 성분과 인슐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많이 먹죠. 지방은 인슐린과 전혀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No effect. 단백질은요, 스몰 조금.
그런데요, 문제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단백질보다도요, 10배 이상의 많은 인슐린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요, 되도록 적게 먹어야 돼요. 적게. 그래서 우리 저탄고지 할 때 탄수화물 적게, 낮게 먹으라는 그런 소리예요. 인슐린 때문에. 자, 아까 연료 시스템 말씀드렸어요. 탄수화물과 지방이 연소해서 에너지를 낸다라고 앞부분에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 인슐린 관계에서도 탄수화물은 인슐린이 높아요. 인슐린이 높으면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을 타고 탄수화물이 타요. 그런데 반대로 지방이 타려면요, 인슐린이 낮아야 돼요. 탄수화물 섭취를 하면 인슐린이 높아진다고 했죠? 인슐린이 낮으려면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하면 안 돼요. 그때 지방이 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탄수화물 중독에 걸려 있어요. 저도 탄수화물 중독에 걸릴 정도로 굉장히 요즘에 제가 예전에는 어디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반찬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에 밥도 많이 먹더라고요. 이게 나이를 어느 순간 먹다 보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요즘에 탄수화물 중독 걸렸어. 빵 좋아하죠. 과자 좋아하죠. 저도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근데 이런 음식을 억제 못하는 뭐 흰쌀밥, 밀가루, 빵, 케이크, 떡, 초콜릿, 과자 등 이런 단순당 먹는 걸 굉장히 익숙해졌죠. 우리가 아침 먹고 나면 점심까지 기다리기 전에 중간 사이에 계속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계속 높아졌어요. 인슐린 저항성에. 이렇게 돼 있으면 지방이 타요, 안 타요? 지방이 타지 않게 돼요. 지방이 안 타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요? 인슐린이 지방세포에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만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이 찌는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살이 찌는 이유는 지방을 안 쓰는, 우리 몸이 지방을 안 쓰는 체질로 변했기 때문에 살이 찐다라고 이 박용호 박사님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몸으로 내 몸을 바꿔주면 당연히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되겠고 지방을 태워주니까 살도 빠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지방을 태워주는 몸으로 변하느냐? 말 그대로 인슐린을 낮게 탄수화물을 섭취를 잘 안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정리하면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내 몸을, 내 몸의 연료 시스템을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바로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방이 타려면 인슐린이 낮아야 된다고 했죠? 인슐린이 낮을 때 지방이 활활활 타는데 지방이 활활활 타면서 나오는 연소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케톤이라는 물질인데요. 자동차도 이렇게 붕 가면은 배기가스가 나오죠? 그것처럼 지방이 활활 탈 때 나오는 게 바로 케톤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케톤은요, 몸속에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쓸 때 나오는 게 바로 케톤인데 지방이 활활활 탈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케톤이 우리 몸 안에서 좋은 역할을 해요. 네, 지방이 타면서 나오는 물질. 근데 아까 포도당은 인슐린이 나와야만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지방이 타면서 나오는 이 케톤은 그냥 인슐린 필요 없이 바로 미트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돌아가야 우리가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케톤은 그냥 바로 미토콘드리아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에너지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케톤이 굉장히 우리 몸 안에서 좋은 그런 일들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뇌에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뇌는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니까요. 명확한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기억력 향상도 되고요.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알츠하이머 그런 환자에게 굉장히 좋고 알츠하이머 예방에 좋겠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알츠하이머 환자를 조사를 했더니 이 케톤 수치가 현저히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그 치매 환자들을 치료할 때 케톤 성분을 활용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심장 근육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심근세포를 강화를 시켜주고요. 그래서 심장이 약하신 분들도 이 케톤 수치가 굉장히 낮대요.
그래서 이 케톤 수치를 높여주면 심장도 굉장히 튼튼하게 되고 심장을 잘 뛰게 도와주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겠죠. 그래서 심근경색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엔요 염증 수치를 낮게 해줘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면 여러분들 소화를 하면서 지방은 연소가 되면서 케톤이 나온다고 했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바뀐다고 했죠.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게 바로 활성산소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는 염증 수치가 높아져요. 노화도 빠르게 와요. 그러면서 질병도 유발이 돼요. 그래서 우리 활성산소를 잡기 위해서 비타민제 먹잖아요. 항산화제. 그런데 이 케톤 수치가 높으면 인슐린이 낮으니까 이런 활성산소가 분비가 안 되면서 염증이 케어가 되는 거예요.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요. 탄수화물로 인한 고인슐린으로 인한 그 염증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리고 그 활성산소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고 했는데 당연히 활성산소가 없으니까 염증은 다 케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체지방을 낮춰줍니다. 이 케톤이라는 성분이요. 지방세포 대사를 굉장히 빠르게 도와줘요. 케톤 성분이요. 그래서 체지방을 낮춰줘요. 그럼 당연히 날씬해지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체지방을 막 분해하고 그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이 체지방, 필요 없는 체지방들을 막 활성화시켜주는 게 바로 케톤이에요. 그래서 날씬한 몸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근육세포를 강화시켜줍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이 지치잖아요. 그리고 근손실도 많이 오잖아요. 축구 경기나 오랫동안 경기해야 되는 거, 마라톤 선수들이나. 그런데 이 케톤 성분이 몸 안에 많으면요. 근육 손상을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더 계속 산성시켜주는 게 케톤 성분인데, 운동으로 만들어지는 근육보다 이 케톤이 근육을 더 잘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면요, 운동을 안 해도 근육량이 늘어나는 게 이 케톤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근육이 생성이 되니까 다이어트 하면서도 근손실이 없고 더 탄탄한 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더 우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케톤이라는 거죠. 케톤 너무나 좋지 않나요? 그런데 이 중요한 성분이 지방이 탈 때만 나온다라는 거죠. 지방이 타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을 타는 몸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케톤 생성의 최적의 방법이라고 TV 방송에서도 뭐라고 말했냐면요. 탄수화물 섭취를 낮춰라. 낮춰라. 왜냐면 탄수화물 섭취를 하면 인슐린이 나와버리니까. 인슐린이 나와버리면요. 지방이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낮춰주고 지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활활 타면 그 다음에 케톤이 생성이 많이 되겠죠. 이런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탄수화물이 금방 소진되는데, 그 다음에 지방이 타겠죠. 지방이 타고, 그러면 케톤 성분이 나오면서, 케톤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뇌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심장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체지방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염증에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근육도 생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케톤, 그런 몸으로 만들어지는 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케톤증이라고 있어요. 케톤증. 예, 케톤이 발휘가 되면서 내 몸에 그런 호전 반응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그동안 우리 몸은 탄수화물 에너지원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다가 갑자기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다 보니까 내 몸이 뭔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운동화만 막 신고 다니다가 좀 키도 커 보이고 좀 옷태도 나고 날씬해 보이려고 힐을 신으면 불편하죠. 발도 아프고, 그렇게. 근데 우리 힐 신으면 예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이 탄수화물로 연소되다가 갑자기 지방으로 그런 연료 시스템이 바뀌니까 나오는 증상. 그런데 그 증상 중에는요, 두통도 있고요. 저는 두통도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력감. 저 무력감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예전에 처음에 저탄고지 식단했을 때. 뭐 근육통 있으신 분도 있고 아까 근육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변비 오시는 분도 있고 설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피부 발진, 가려움증을 겪는 분도 있고 특히나 피로하고 무력감을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몸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죠. 운동선수나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케톤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동안 에너지를 탄수화물로 쓰다가 많이 급격히 지방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저탄고지 식단 하고 있는데 이런 증상이 왔다.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아, 내 몸의 연료 시스템이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바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건강한 몸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탄고지 케톤 라이프를 하면은 효능 효과가 있어요. 아, 다 여러분들 다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대사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이 되고 인슐린 민감성이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수치가 계속 낮춰져 있기 때문에 염증 수치 내려가고요, 중성지방이 감소가 되고 LDL, HDL, 그 콜레스테롤도 균형도 맞춰지고요. 저장된 체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게 해서 쭉 우리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 빠른 회복, 근육량 증가, 그리고 운동 안 해도 운동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케톤이고요. 면역 기능이 향상이 되고, 배고픔과 식욕이 저절로 조절이 되고, 활성산소가 줄어들어서 노화를 늦춰줍니다. 젊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고, 숙면인데, 숙면이라고 했나요? 숙면을 취하고 뇌 손상을 막아주는 그런 효능 효과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는 그동안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섭취하는 게 다 탄수화물이었으니까요. 근데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포도당으로 변하고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겠죠? 인슐린이 분비가 증가가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이 되고 이거는 꼭 당이 또 떨어지니까 계속 탄수화물을 또 섭취하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머지 그 인슐린을 세포들을 당을 지방세포에 축적을 하면서 우리가 비만이 유발이 되고, 그런데 이런 몸을 우리가 지방을 쓰는 그런 몸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인슐린 수치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리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니까 지방이 연소가 돼서 체지방이 타겠죠. 그러면서 날씬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체지방 감량 효과까지 있는 게 바로 저탄고지인데요. 자, 저탄고지는요, 말 그대로 나의 몸을 지방을 먹으면 지방을 연료로 쓰는 지방을 태우는 체질이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바뀌는 다이어트가 바로 저탄고지 다이어트입니다. 자, 그런데 저탄고지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잘 섭취를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탄고지는 케톤 다이어트의 그 핵심은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 내가 얼마나 많은 지방을 먹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은 여기 이게 MBC 스페셜에서 TV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탄수화물을 대부분 많이 먹었는데 지방을 70에서 75% 먹어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단백질은 5에서 10%, 단백질은 20에서 25%,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5에서 10%. 그래서 탄단지 이렇게 하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1대 2대 7의 비율로 1대 2대 7의 비율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비율 맞춰가면서 먹기도 힘들 거예요. 탄수화물 10%, 단백질 20%, 지방 70% 이렇게 비율 맞춰서 이렇게 비율만 잘 맞춰서 먹으면 케토라이프, 이렇게 건강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데요. 자, 한동안 황제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하니까 지방 많이 고기 왕창? 그래서 삼겹살도 굉장히 많이 먹고 엊그저께 저희가 전주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오늘 그 강사장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이 저탄고지 한다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소고기를 계속 먹더래요. 자기가 질려버려서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못 먹겠다고 했는데 한동안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고기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붐이 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런 대한가족의학회, 뭐 내분비학회, 당뇨병학회, 비만학회, 이런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모여서 이거 문제다. 이 저탄고지에서 탄수화물 낮게 지방은 높게 먹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고기만 많이 먹어서 이거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요. 심혈관 질환 환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이 모여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저탄고지는 심혈관 질환을 야기한다. 그래서 안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먹어주고 우리는 뭐 탄수화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런 안 좋은 고기만 많이 먹으니까 영양 불균형 초래해서 안 좋다. 장기적으로 가능한 다이어트고 이건 몸을 망친다. 이런 세미나를 모여서 막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것도 MBC 스페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고지방식을 하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섭취를 많이 놓기 때문에 결국은 몸을 망친다. 라고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이 저탄고지를 잘 하지 않고 유지하기 힘들죠. 어떻게 맨날 이렇게 기름을 70% 먹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힘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냥 지방이 아니라 똑똑한 지방인 식물성 지방을 섭취해라. 이 고기는 동물성 지방이잖아요.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 식물성 지방 뭐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지방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지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뭐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 종류들은요 포화지방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도 포화지방이고요. 달걀 버터에 들어있는 게 포화지방인데 포화지방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에너지, 힘을 쓸 수 있어요. 우리 고기 먹으면 힘 쓰잖아요. 에너지 생성에 이용한 이후에 남은 것들은 중성지방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쌓아둡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가니까 HDL 수치도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화지방은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동맥경화 및 심혈관 질환을 초래하는데 삼겹살, 베이컨, 햄, 가공식품, 유제품, 버터, 치즈, 생크림 등에 많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저탄고지에서 지방을 70% 많이 먹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포화지방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혈관 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고지혈증 환자도 많이 나오게 된 거고. 근데 두 번째는요, 불포화 지방이 있어요. 불포화 지방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지방이에요. 생선에 들어있는 기름, 특히 오메가3 같은 게 그런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리고 견과류, 그다음에 올리브유, 해바라기씨유 이런 것들이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은 여기 다 종류들 나와 있네요. 오메가3, 생선 오일, 들기름. 들기름 굉장히 좋아해요. 저 들기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메가6도 불포화 지방산이긴 해요. 포도씨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견과류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식탁, 식생활에서 보면요. 오메가6를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해요. 그래서 3와 6가 불균형이어서 우리가 오메가3를 따로 먹어주는 거예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비율을 잘 맞춰서 먹으면 염증 수치 낮춰주고요. 혈중 중성지방 수치 낮춰주고 혈전으로 인해서 혈액순환 잘 안 되는 걸 해소를 해줘요. 그래서 혈액순환 잘 되게 도와주는 게 바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 좋은 트랜스 지방이죠. 우리가 쉽게 매일매일 먹는 거. 특히 저희 아들이 굉장히 즐겨 먹기도 하고 저도 즐겨 먹는 거예요. 과자, 빵, 햄버거, 피자, 이거 감자튀김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바로 접니다. 우리 아들은 그제도 먹고,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이 트랜스 지방은요,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요, 퇴출해야 될 만큼 나쁜 지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혈액 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염증을 일으키며, 심장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슈트닝, 패스트푸드나 이런 과자나 빵, 튀김류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아, 이런 거 좋아하는데 문제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지방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저탄고지 할 때 추천하는 지방은 바로 MCT 오일이라고 MCT 오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MCT 오일 중에서도요, 코코넛 오일이 우리 몸 안에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코코넛 오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포화지방, 포화지방이 아까 뭐라 그랬죠? 고기, 육류에 들어있잖아요. 포화지방이 또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 힘을 쓸 수 있게 한다라고 했죠? 이 MCT 오일은 포화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가 되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지방을 분해해요. 희한하죠, 여러분들? 지방이 지방을 분해해요. 기름이 기름때를 닦듯이 그래서 이 코코넛 오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은 힘도 쓰고요. 에너지원으로 발생도 되고요. 지방을 분해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코코넛 오일에는요, 이 MCT 오일에는요,
소화 분해가 쉬워서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중세 지방산인 라우르산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우르산이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엄마 모유예요.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모유 엄마들 꼭 먹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모유를 먹이면 면역력이 좋아져요. 면역력도 좋아지고 각종 바이러스나 이런 박테리아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게 라우르산인데 이 코코넛 오일에는요, 모유보다 9배나 많이 라우르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하죠. 네, 이 코코넛 오일을 먹어주라고 합니다. 저탄고지 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식생활에서 먹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의 전환, 바로 지방, 기름을 먹어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니시티에서 내놓은 제품이 바로 LC 베이스와 유니마트 퓨어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면요.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 섭취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인데요. 이 LC 베이스는 기존에 우리 유니시티 링컴플리트라는 단백질 제품이 있어요. 이 단백질 제품 드셔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풍부한 영양과 정말 소고기 3근 이상에 해당되는 그 단백질과 영양분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12첩 반상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그 영양분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단백질에 MCT 오일인 코코넛 오일을 첨가해서 만든 게 바로 LC 베이스 제품입니다. 자, 이 LC 베이스의 주요 성분은요, 유청 단백 분말과 코코넛 오일과 히말라야 핑크 솔트가 들어있어요. 소금이. 그리고 옆에 보시면요, 이 단백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각종 비타민과 그다음에 엽산, 칼슘, 뭐 철, 아연 이런 미네랄과 여기 보면요. 비타민 A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단백질도요. 27g이나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풍부한 영양과 비타민과 각종 비타민이 들어있고 각종 미네랄이 들어있는 굉장한 단백질 제품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MCT 오일, 코코넛 오일이 들어있다는 게 포인트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요. 유청 단백질은요. 우리 신체 구조를 이루는 주요 성분이에요. 이 유청 단백질은요.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인데요. 체내에 빠르게 흡수가 되고 다양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게 바로 유청 단백질입니다. 우유에서 유당까지 분리된 그런 단백질로 우유 먹으면 탈이 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안심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섭취만으로도요, 근육 감소를 막아주고, 근육을 회복시키고,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또 리프팅 효과까지 있어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 어때요? 다 축축 처지잖아요. 그런데 이 LCBS를 드시면 처짐 없이 더 탄력까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유청 단백질과 MCT 오일이 들어간 그 케톤 성분 때문에 더 탄력도 생기고 리프팅 효과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체중이 감량되는 동안에도 신체 구성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바로 유청 단백질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외에도 우울증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대장암, 전립선 암 등의 예방을 도움을 주면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 지수를 높이는 효능을 하는 게 바로 유청 단백질인데 우리 LC베이스의 이 주 성분이 유청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인데요. 저는 이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예전에 몰랐어요. 이 유니스 때문에, 이 LC 베이스 때문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때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소금을 안 이후로 일반 소금 못 먹겠어요. 이 히말라야 핑크 소금만 먹는데, 이 히말라야 핑크 소금은 나트륨 함량이 낮아요. 우리가 짜게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나트륨 함량 때문에 그래요. 이 염분,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그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 히말라야 핑크 소금은 나트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짠맛을 내요. 이게 정말 좋지 않나요? 근데 미네랄이 풍부해요. 영양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은 소금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수십 개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요. 인체의 pH 밸런스 유지를 해줘요. 흔히 우리가 쓰고 있는 정제된 소금은 체액 저류의 주 원인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말이에요. 이 피말레아 핑크 소금은 오히려 이거를 완화시켜줘서 잘 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붓기 제거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일반 소금과는 완전히 생각이 다른 소금이죠. 우리 몸에 좋은 소금. 근데 염증 반응과 만성 질환에도 효과적인 이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우리 LC 베이스에 들어있고, 여러분들 일반 그 생활에도 히말라야 소금을 음식 재료에 넣어서 쓰시면 건강에도 좋고 짠맛도 되면서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이게 LC베이스 들어있으면서 결론적으로 LC베이스는요 100% 유청 단백질로 만들어졌는데요. 몸에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인체 내 활용이 되니까 에너지원으로도 활용도 되고 가장 좋은 천연 MCT 오일인 코코넛 오일이 들어있어서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최고의 단백질 섭취와 최고의 지방도 동시에 섭취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탄고지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는 게 바로 LC베이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C베이스를 섭취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방이 섭취되고 탄수화물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인슐린을 낮게 도와주겠죠? 인슐린을 또 낮게 유지를 하면서 인슐린 낮으면 뭐 같아요? 지방이 막 타죠. 활활할. 지방을 연료로 쓰여. 이 지방 연료로 쓰면 뭐가 나온다겠죠? 케톤이 나오죠. 케톤이 나오면서 또 내 몸 안에 좋게 활용을 되고 또 그러면서 탄탄한 근육도 만들어주는 게 바로 LC베이스고요. 두 번째는 유니마트 퓨어입니다. 든든한 아침을 위한 그런 제품인데요. 건강한 에너지 원료로 공급을 해주는 게 바로 유니마트 퓨어입니다. 이 유니마트 퓨어는요, 우리 유니시티에, 아이고, 이걸 제가 못 고쳤네요. 요즘에 레몬 진저, 마테 레몬 진저가 있죠. 예전에 이 에르마 마테에 코코넛 오일을 추가를 해서 유니마테 퓨어가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마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외국에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단종이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에르바 마테에 코코넛 오일을 추가해서 나온 게 유니마테 퓨어인데 이 에르바 마테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갈게요. 짚어보고. 자, 이 에르바 마테는요. 그 수세기 전 그 원주민들 있죠. 과라니족의 식량이었어요. 이 과라니족들은요, 그 허기짐과 배고픔을 이 마테로 달랬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각종 질병과 다쳤을 때 이런 치료제로 썼던 것도 에르바 마테라고 합니다. 그 에르바 마테에 왜 배고픔과 허기짐도 달래지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치료제로 쓸 수 있었냐면요. 바로 마테 성분, 이 마테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마테의 주 성분은요, 클로로멘산과 비타민 B군, 사포닌, 마테인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클로로겐산은요, 체지방 분해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체지방을 감소하고 지방 합성 억제에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마테만 먹어도 날씬해지면서 포만감까지 느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산화지질 생성을 억제시켜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항당뇨, 항산화, 항염, 염증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특히 클로로겐산이 내 몸에 풍부하게 많으면 암 발생도 막아주는 게 바로 클로로겐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포닌 성분인데요. 사포닌은요, 인삼에, 우리나라 인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마테에도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이 사포닌은요, 염증 억제에 효과고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마테인 성분, 마테에만 들어있는 마테인 성분은요, 특히 이 정신 건강을 맑게 해주는데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정신적 민감함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도 이것도 조절을 해줘요. 그러니까 마테를 먹으면 내가 평안해지고 안정이 된다라는 게 이 마테인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식욕 조절도 해주고요. 두뇌 회전을 증가시키고 기억력, 집중력 강화,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고 심장 이완 수축될 때 심장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게 이 마테인 성분입니다. 그 외에도 테오브로민, 마그네슘,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해서 그 과란이족들이 이 마테를 식량으로도 먹기도 하고 다쳤을 때나 어디 아팠을 때 질병 치료제로 썼다라는 거죠. 정말 이 좋은 마테. 이걸로 만든 게 바로 유니시티의 유니마테의 지금은 마테 레몬 진저. 거기에 MCT 오일을 추가한 유니마테 삐어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이거 정말 커피의 60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녹차의 100배. 많다라는 게 마테예요. 그래서 유니마테 퓨어를 보면요. 주요 성분들을 보면 에르바 마테에 코코넛 오일이 추가됐다고 했죠. 일반 시중에 나가면 이 마테에 나와요. 다이어트 차 해가지고 마테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마테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유니마테 뼈에는요, 에르바 마테가 2000mg이나 굉장히 고농축으로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꼭 비교해보세요. 다른데 얼마나 들어있는지. 0. 몇 mg, 뭐 10g 이렇게 들어있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유니스트는 2000mg 들어있고요. 코코넛 오일도 7.6g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테의 유익함과 코코넛 오일의 건강한 지방을 함께 제공해서 우리가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먹기도 하고 혹은 또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기도 하죠. 물 250이나 300에 타서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아까 LC베이스도 의사나 약사들이 처방하는 약전인 PDR에 등재가 되어 있고 유니마테 피얼도 PDR 약전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다이어트 제품이 아니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도 좋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사 약사들이 처방하는 PDR 약전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특히 유니마테 퓨얼 같은 경우에는요. 운동선수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인펀트 초이스, 안티도핑 테스트도 총괄해서 인펀트 초이스 마크까지 받았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왜 먹을까요? 에너지 힘을 쓰기 위해서 먹잖아요. 이 유니마테 퓨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자, 유니마테 퓨어. 지방분해, 인슐린 조절, 식후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되고 클로로폰 개선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염증도 완화시켜주고 항암 작용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가장 좋은 천연 MCT 오일,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유니마테 뼈를 마시고 나면요. 1시간 후에 케톤이 60%나 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내 몸에 케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뇌도 똑똑해지고, 심장 근육도 튼튼해지고, 체지방 연소도 잘 되고, 근육도 잘 만들어지고, 염증도 없어지고, 이 역할을 1시간 후에 60%나 상승해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지 않나요? 인슐린 수치도 낮춰주고, 지방 분해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뇌 활성화도 좋아지면서 근육량도 더 증가해주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미니시 제품은 여러분들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다 임상 실험 하잖아요. 임상 실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PDR 약전에도 등재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이런 쉽고 빠른 케톤 다이어트는 없었다. 바로 유니마테 퓨얼과 LC베이스인데요. 자, 지방을 활활 태워주는. 자, 그래서 유니스티만의 그런 특별한, 유니마테 퓨얼과 LC베이스의 특별한 최고의 케톤 다이어트, 저탄고지 제품이죠. 이 제품이 지방을 내 몸에서 활활활 태워주면서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지방을 태워주니까 체지방이 연소되고 살이 빠지면서 날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방이 타면서 뭐가 나온다겠어요? 케톤이 나온다겠죠? 그래서 이건 케톤 라이프라고도 하고 케톤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지방을 태우는 체질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효과 빠른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식욕 감소, 정신이 맑아지고 염증이 감소되고 복부지방 감소까지 또 중성지방 감소까지 일어나니까 피도 맑고 깨끗해져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해도 운동한 효과까지 있는 게 바로 이런 저탄고지 캡틴 라이프입니다. 저도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강의를 했어요. 아니, 그 저탄고지를 시작을 했어요. 물론 4일밖에 아직 안 됐어요. 진작에 할 걸 좀 약간 후회는 되긴 해요. 지금 우리 유니스티 이윤주 그룹에서는요, 유타 그룹 이윤주 그룹에서는요, 지금 7일 프로젝트, 확진자 탈출 프로젝트 7일 저탄고지 다이어트. 일주일만 참아주세요. 7일 저탄고지 다이어트. 지금 다이어트를 부탁해서 지금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굉장히 효능 효과가 빠르고 좋아서 지금 이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의 강의를 하려고 제가 지금 지난주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일째 하고 있는데 일단은 몸의 컨디션이 너무 좋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고 뭐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고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몸이 가벼워졌고 저는 이거를 진행하면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이 저탄고지를 했을 때 이 두통과 무기력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무기력증 그런 건 없었어요. 첫날에는 굉장히 배고파서 제가 좀 왜냐면 그동안 먹었던 습관들이 있으니까 첫날은 배고파서 힘들었는데 둘째 날부터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진짜 배고프다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첫날은 배고픔이 있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 좀 넘어서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배고프다를 못 느꼈고, 그리고 전 저탄고지를 하면서 제가 지금 렌즈를 착용하고 있어요. 제가 렌즈를 착용한 지 지금 굉장히 거의, 아직 30년은 안 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죠. 제 나이 정도 되면은 눈을 다 수술했다든지 안경을 쓴다든지 해요. 그런데 제가 렌즈를 계속 착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눈에 염증은 있겠죠. 근데 계속 우리 비전 에센셜을 먹다 보니까 그걸 많이 못 느꼈어요. 근데 저탄고지 이거를 하면서 어제 화요일 날 줌 미팅을 듣는데 이은주 대표님이 말씀 사회 보시고 하는데 눈에 자꾸 뭐가 껴가지고 화면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눈에 이렇게 길게 빠져나오는 거 아시나요? 그게 눈에서 엄청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와,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이 눈뿐만 아니라 제 몸에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 못할 좀 약간 알에서 피도 나오기도 하고 제가 저희 남편한테 오늘 얘기했거든요. 랜드 사장님한테 저 이거 저탄 보지 않은데 내 자궁 쪽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 피가 나오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4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일주일이 끝나고 났을 때는 또 어떤 반응들이 또 나올지 모르겠고, 제가 열흘까지 이걸 하다 보면 할 수가 있다면 한 달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2의 클린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서 그동안 인슐린이 높아서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니까 이거 제2의 클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실제로 정말 솔직히 저의 체험이고요. 이게 딱 일주일. 여러분들이 이런 저탄고지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 예쁜 박스에 이런 스티커가 다 붙여서 아마 전달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딱 일주일 식단인데요. 자, 아침에 유니마트 퓨어가 단백질까지 채워줄 수 있는 유니시대의 소이 프로틴이라는 단백질 제품이 있거든요. 이건 특히 여성분들이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오목조목 이런 근육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분비돼서 더욱 예뻐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것도 있으면서 장근육을 만들어줘서 어린아이나 노약자분들, 남성분들도 드시면 예뻐지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거와 아침에 같이 드셔주시고, 그다음에 점심에는요, LC 베이스와 에너지 같이 섞어 드시면 돼요. LC 베이스 점심에 드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단백질이죠. 저는 새로 리뉴얼된 LC 베이스가 너무 맛있어요. 이것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정말 우유에 설탕을 탄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같이 섞어 마시지 않고 따로따로 마시게 되더라고요. 같이 섞어 마시니까 에너지도 맛있고 엘스 베이스도 맛있는데 이 두 가지 맛있는 게 떨어져서 따로따로 마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요, 라이파이버와 그 다음에 우리 유니시대 최고의 식이섬유죠. 라이파이버와 그 다음에 라이파이버, 바이오스 라이프 7, 그 다음에 유산균 같이 이렇게 드셔주시고 15분이나 20분 지난 후에 저녁 식사 밥을 드셔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난번에 보셨을 거예요. 저 저녁에 월요일 날 고기 엄청나게 먹었죠. 엄청 이거 먹고 나서 많이 먹었어요. 저녁을 밥을 먹어요. 계속 굶는 거 아니에요. 하루 식사 먹는데 정말 맛있게 드셔도 제가 엊그저께도 밥을 먹는데 위가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상 보니까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어요. 찢어질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의 이런 라이파이버하고 바이스라프 세븐이 식이섬유인데 몸 안에 들어가서 막 부니까 위에 들어가서 부푸니까 정말 많이 먹고 배부르고 위는 찢어질 것 같아 더 이상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량도 조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저탄고지의 일주일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제가 앞서 설명드린 LC 베이스와 미니마트 퓨얼만 드셔도 되는데 일주일 딱 7일만 우리가 딱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이 프로틴, 에너지, 라이파이버, 바이슬라프 세븐, 유산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 한 식사 후에 좀 지나서 알로에 아브레센스를 좀 4알 정도 드셔주시면 변이 잘 나와요. 우리 몸 안에 쌓인 습병까지도 잘 나오는. 그래서 먹고 빼주고 먹고 빼주는 우리가 지방이 빠진다, 살이 빠진다는 무슨 말이에요? 지방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지방이 어디로 빠져나가요? 코, 땀, 소변, 대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저탄고지 할 때도 중간중간에 물을 많이 마셔주시면 돼요. 여기 제가 4, 40이라고 적어놨죠? 아침 식사하시고 유니마테 퓨어와 소이 프로틴 드시고 4시간 공복을 지켜주세요.
이때 물만 마셔야 돼요. 그전에는 우리 에너지도 타 마시고, 오아시스도 타 마시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그게 탄수화물인지 몰랐어요. 제가 탄수화물의 개념을 조금 바꾸라고 했죠? 빵, 밀가루, 밥, 이것만 탄수화물이 아니라, 이런 식물, 야채 이런 것도 다 탄수화물이어서 거기에도 탄수화물이 들었기 때문에 절대 금지해주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 인슐린은요, 탄수화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 4시간, 공복 시간에 절대 물만 마셔주고요. 그 다음에 4시간 후에 점심 식사, LC베이스와 에너지 이렇게 드셔주시고, 또 4시간 공복하고 저녁 식사 하시면 돼요. 이 4, 42 공복 시간에는 되도록 물만 마셔줘라. 저는 따뜻한 물을 많이 좀 마셔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루에 2리터 이상을 제가 중간중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변도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사사시비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지금 저탄고지 할 때 탄수화물을 적게 먹죠? 유니마트 뼈와 소이프루틴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적게 들어있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니까 조금 낮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슐린이 다 소진이 되려면 몇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4시간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공복 시간 4시간을 지키라는 거예요. 4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때 지방이 타요, 그때. 근데 지방이 탈 시간을 안 주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4시간 공복 시간 지켜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드셔주시면, 이게 저탄고지를 하면서, 지금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위에. 이 낮게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 사이클로 돌아가면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되면서 날씬한 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드셔주시면, 저희 오늘 파트너 사임하고 식사 약속을 잡는데, 점심 먹고 저녁하고 점심을 바꾸면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전에는 우리가 바꾸기도 했었어요. 아침에 유니마트 피오와 소이 프로틴을 먹고, 점심에 약속 있으면 밥 먹고, 저녁에 LCBS 먹고 이렇게 바꿔서 먹기도 했거든요. 아침에 LCBS 먹고 이렇게 했는데, 바꾸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저녁에 잘 때 지방이 타요. 연소가 돼요. 잘 때.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지방이 연소되는 몸으로 만들어주죠. 우리가 유니마트 퓨어가 소이 프로틴을 먹고 근데 점심에 밥을 먹어버리면 이 지방이 타는 시간이 중단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지방이 타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줘서 계속 내 몸을 지방을 타게 만들어주고 케톤이 생성되게 만들어주기, 연결되기 위해서 아침과 점심을 저탄고지 식단을 하고 저녁에 바이슬라프 세븐과 라이파이버와 유산균을 먹어주고 15분이나 20분 후에 밥을 먹어주시면 돼요. 근데 12시간 기니까 그때 소화도 되고 그 이후에 또 지방이 타는 몸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되도록 일주일간은 순서를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저녁에 또 주무시기 전에 식사 이후에 소화 좀 됐다 하면 알로에 아브레스 좀 일찍 드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밥 먹기 전에 유산균을 같이 먹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레시피에는 유산균을 같이 먹어주라고 나와 있는데 유산균은 음식이 들어가면은 좀 많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가려면 되도록이면 공복에 먹어줘야 되니까 약간 좀 2시간 지나고 나서 같이 이렇게 알로아 에바란스와 유산균을 같이 먹어줘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먹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먹고 있고, 어, 저도 당연히 했죠. 이렇게 제품을 먼저 다 구비를 했습니다. 뭐 제가 먹고 있는 알제품도 당연히 같이 먹어주고 있지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타서 계속 먹어줬고 저도 날씬하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군살이 있습니다. 군살이. 나이를 먹으니까 옆구리살이 찌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직 4일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을 했고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몸무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근데 인바디 측정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더 아쉬운 건, 조금 더 일찍 해서 최소 일주일은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나. 물론 제가 주일날 전에 행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가족 행사가. 2월달 이상의 가족 행사가 너무 많아서 먹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른들과 함께 같이 있는데 저 이거 한다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끝나고 한다고 제가 일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 그 하기 전에 인바디 체크한 거예요. 내장 지방 수치는 제가 3이었고, 저거 체지방량이 23.8, 지난번에 19였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체지방량이 23.8이었고, 그 다음에 근육량이 32.5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체 나이는 28살이었어요. 제가 신체 나이가. 근데 여러분들 근육량 몇인가요? 저 질문하고 싶어요. 어제, 최mon경 사장님이 어제 이윤주 그룹에서 저탄고지 하는데 제 PPT 때문에 그분은 그런 그래픽 하시는 분이라 PPT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어, 근육량이 제가 32.5였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저탄고지 4일 했잖아요. 4일 하고 오늘 강의하기 전에 제가 다시 인바디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내장지방 수치는 아직 3이에요. 내장지방 수치 3인 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더 이상 좀 낮아지기 힘든 수치예요. 거의 날씬하신 분도 5, 그 이상이신 분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3, 2가 좀 많이 좀 정상이긴 하죠. 그래서 그 내장지방 수치는 그대로 3이었고 체지방량이 21.6으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진짜 4일밖에 안 지났는데 많이 떨어졌죠. 23.8에서 21.6으로. 2.2점이나 떨어졌어요. 2.2%나. 이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근육량은요, 33.4%로 올랐습니다. 근육량도 오르고요. 이게 결과가 4일인데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주일 했으면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신체 나이는요, 26살로 2살이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주일 후에는 또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이거 좀, 첫날은 조금 힘들었는데, 둘째 날, 셋째 날 지날수록, 이거 좀 할만하다, 괜찮다, 몸의 컨디션도 좋고, 몸도 가벼워지고 하니까 좀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저탄고지 굉장히 쉽잖아요. 일주일 참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걸로 굉장히 건강하고, 날씬하고, 정말 그런 몸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저탄고지,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방탄커피라고도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런데 MCT 오일 기름량도 적고요. 이런 단백질도 있지도 않고요. 다른 영양 성분도 없어요. 이 저탄고지 제품을 만들어낸 회사는 유일하게 우리 유니스밖에 없다. 임상 실험을 통한 검증된 제품도 우리 유니스 제품밖에 없고, 의사들이 처방한 약전에 등재된 제품도 우리 유니스 제품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우리 유니스 제품으로 저탄고지 라이프, 케톤 라이프를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모두 행복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